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의 박철호입니다. 오늘 283번째 영상에서 메밀과학에서는 염 스트레스 하에서 완경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나노입자가 메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밀식문화에서는 메밀 머핀의 재료와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 스트레스 하에서 완경 바이오차와 산화아연의 메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물, 가축 분유 등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3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열분해하여 만든 고탄소 숯 형태의 친환경 물질입니다. 탄소를 토양에 안정적으로 고정해 기후변화 대응과 토양 개량, 수질 정화 등에 활용되는 신소재입니다. 바이오차의 주요 사용 예시 및 효과를 보면 밭에 뿌려서 산소가 된 토양을 중화하고 다공성 구조로 인해 보수력 및 보비력을 향상시키는 토양 개량제, 또 가축 분뇨를 처리해 바이오차로 만들어 냄새를 저감하고 비료로 재활용하는 비료 및 축분 처리, 또 양의 재배용 배지를 활용하여 뿌리 활착을 돕고 병해충을 경감시키는 배지 및 원해용으로 사용됩니다. 바이오차의 다른 이름은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인 바이오숯, 또 탄소를 고정하고 다공성 구조를 거쳐 탄소와 물 양분을 흡착하는 특성으로 탄소 스펀지라고도 합니다. 또 숯과 유사하지만 저산소 열분해로 만들어진 고탄소 물질이라서 고탄소 숯이라고도 합니다. 바이오차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버려지는 유기자원을 활용하여 태양 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탄소 저장 소재입니다. 이 연구는 염 스트레스 하에서 완경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나노입자의 메밀 이화학적 성질과 수량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라는 제목으로 방글라데시 가지퍼 대학의 카란 사회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26년 하고파룸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베니나우스는 화분 실험에서 염화나트륨을 시험하지 않은 무처리와 염화나트륨 75mm몰 시험구에서 무처리 kg당 50g의 완경 바이오차 200ppm의 산화아연 나노입자 염면살 완경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나노입자 혼합처리 등 4가지 처리를 해서 수행한 것입니다. 완경 바이오차는 바이오차 난로를 사용해 완경을 열분해하여 만들었습니다. 완경 바이오차의 화학적 조성은 pH가 7.1, 질소 2.51%, 인 0.23%, 칼륨 0.235%, 칼슘 1.012%, 마그네슘 0.446%, 황 0.326%, 그리고 이식값이 1.23입니다. 산화아연 나노입자는 평균 50나노미터 이하이며 태기 표면적이 최소 g당 30스퀘어미터, 분자중이 몰당 81.39g인 100색의 산화아연 나노 파우더로 만들었습니다. 증류수 200m를 산화아연 나노가로 섞어서 200ppm의 산화아연 나노입자 용액을 만들어 60도에서 16시간 가열했습니다. 조상목으로는 상대 수분 함량, 잎의 생체 중, 건물중, 그리고 늘어난 무게, 즉 터지드 웨이트, 광합성률, 잎 염료수 함량, 세포膜 안정성 지수, 말돈디알디드 함량, 과산화수소 함량, DPPH 자유교 소고능의 항산 활성, 그리고 프롤린 함량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처리별 메밀잎 상대 수분 함량, 아래 그래프는 메밀잎의 광합성률입니다. 그래프에서 청색 막대는 무염 조건, 그리고 적색 막대는 염 스트레스 조건입니다. 상대 수분 함량은 4가지 처리 중에서 완경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에서 가장 높아 무염 조건에서 87%, 염 스트레스 하에서 79%의 수분 함량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완경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나노입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상승적으로 메밀리 수분 상태에서 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합성률도 무염 조건에서 완경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 시 가장 높은 광합성률을 나타냈고, 염 스트레스 하에서는 완경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 시에
4.18로 5.06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염에 비해서 염 스트레스 하에서 모든 처리의 염노수 함량이 감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염 상태에서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 시 가장 높은 염노수 함량인 g당 2.86mg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산화아연 단독, 완계 바이오차 단독, 무처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염 스트레스 하에서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가 1.99mg으로 가장 높았고, 산화아연 단독, 완계 바이오차 단독, 무처리 순이었습니다. 완계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나노입자 혼합 처리로 염 스트레스 하에서 주목할 만한 염노수 보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린 함량은 무염 조건에서 완계 바이오차 처리 시 약간, 즉 0.19 마이크로몰 정도 증가했으나 염 스트레스 하에서 처리 시에는 0.18 마이크로몰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염 스트레스 하에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에서 0.22 마이크로몰로 프로린 함량이 가장 높아 염 스트레스 하에서 삼투압 조절이 개선되는 시너지 효과로 간주됩니다. 염 스트레스는 메밀리페 스포모 안정지수, 즉 MSI 값을 낮춰줍니다. 염 스트레스 하에서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 시 MSI 값이 68.96%로 가장 높았고, 산화아연 단독, 완계 바이오차 단독, 무처리 순이었습니다. 이는 완계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가 염 스트레스 하에서 막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산화적 손상을 최소화해 가장 큰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돈디알데히드, 즉 MD의 함량은 무염 무처리에서 g당 33.11 나노몰이었으나 염 스트레스 무처리에서는 g당 54.99 나노몰로 증가했습니다. 염 스트레스 하에서 산화아연은 가산화를 감소시켰습니다.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 시 g당 35.67 나노몰로 말던디 알데히드 함량이 가장 낮았습니다. 염 스트레스 하에서 모든 처리에서 가산화수소가 증가했는데요. 무염 무처리 시에는 가산화수소 함량이 g당 4.09 마이크로몰이었는데요. 염 스트레스 무처리에서는 g당 6.36 마이크로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완계 바이오차 단독 g당 5.42 마이크로몰, 산화아연 단독 g당 5.06 마이크로몰, 그리고 완계 바이오차와 산화아연의 혼합 처리 시 g당 4.75 마이크로몰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화적 스트레스 완화가 혼합 처리 시에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염 스트레스 하에서 완계 바이오차의 항산화성을 나타내는 RCOC 값은 ml당 157.46, 그리고 산화아연 단독은 161.58mg으로 항산화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 스트레스 하에서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 시 항산화성은 ml당 123.88mg으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무염에 비해 염 스트레스 하에서 주당 종실수, 천립중, 그리고 주당 종자중, 즉 수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염 무처리에서 주당 종실수가 155.67부터 무염 혼합 처리 시 159.67까지 나타났습니다. 반면 염 스트레스 하에 무처리가 주당 종실수 114.67로 가장 낮았고, 완계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 시 133.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천립중도 염 스트레스 하에서는 9.36g으로 무염 16.13g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염 스트레스 하에서 완계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 시에는 천립중이 13.33g으로 무염 혼합 처리 시 17.40g보다는 낮았으나 염 처리 시 무처리 천립중인 9.30g보다는 높았습니다. 주당 종자중인 수량은 무염에서 완계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 시 주당 2.66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염 스트레스 하에서 완계 바이오차와 산화아연 혼합 처리 시에는
지당 종자 중이 1.57g, 염 처리 중에서는 가장 높아서 염으로 인한 메밀의 종식수량 감소를 완화함에 있어서 가장 현저하게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완계바이오차와 산화하여 나노입자는 보통 메밀의 이화학적 과정, 종식 수량, 전체적인 염 저항성을 증가시켜 줬습니다. 염 스트레스가 메밀의 생리를 전형적으로 방해할지라도 200ppm의 산화하연과 완계바이오차는 염 스트레스 하에서 생리적 생화학적 반응을 향상시켜 줬습니다. 더욱이 완계바이오차와 산화하연 혼합 처리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더 나은 식물 생명 및 궁극적으로 더 높은 수량을 가져왔습니다. 200ppm의 산화하연 나노입자와 완계바이오차를 함유한 토양이 염에 해로운 영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노입자와 바이오차의 통합은 메밀의 염률의 손상을 덜어주는 유망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